네, 40일 넘게 이어지던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늘로 끝나고 내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 생활 방역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가장 먼저 걷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지만 방역 당국의 걱정은 여전히 큽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일상으로의 복귀까지 그 모든 과정을 블로그에 꼼꼼하게 기록한 분이 계시거든요. 블로그 필명이 리베라이신 분입니다. 나와 계시죠?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잘 들립니다. 네. 본명을 밝히기 좀 꺼리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블로그 필명으로 불러드렸는데 괜찮습니까? 리베라? 아,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일단 지금 계신 지역은 어딘가요? 지금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요. 네. 코로나19 이 확진 판정부터 퇴원까지 그 일지 혹은 일기를 꼼꼼하게 이 블로그에 써서 올리셨어요. 네네. 이렇게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계기가 있었을까요? 음, 일단 제가 확진 이후 입원 기간 동안에 좀 구체적으로 코로나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정신도 없고 막 준비도 없이 입원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네. 소문만 좀 무성해서 좀 음. 막연하고 불안해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경험하겠지만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으면 좀 음. 위안도 되고 도움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지를 좀 쓰게 됐습니다. 네. 과정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먼저 코로나19 감염이 언제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감염 경로가 확인이 됐었습니까? 일단 저도 감염 경로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고요. 네네. 나중에 보건소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확진자와 비행기에서 접촉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요? 네. 네. 그게 언제쯤이셨나요? 혹시 날짜나 뭐 그때는 기억이 나십니까? 네, 3월 중순으로 3 기억합니다. 월 중순쯤. 네. 이 보건소로부터 "확진자와 같이 있었다." 이런 통보를 받았을 때 네. 뭐 느낌이랄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때는 사실 제가 이미 입원하고 나서 그 소식을 전달을 받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예, 그분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이 들지는 않았는데 다만 그때 비행기가 제가 원래 예약한 비행기가 아니고 항공사 측에서 갑작스럽게 변경했던 거라서 아. 항공사가 좀 원망스럽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그 비행기에 그 타고 계실 적에는 굉장히 건강하고 뭐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셨을 테고 네네. 네. 그 이후에 어떤 증상들이 어떤 순서로 나타났는지도 궁금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정상적으로 지내다가 귀국 후에 5일 뒤 새벽에 좀 몸이 처지는 느낌하고 어깨 음. 쪽 근육통이 좀 심하게 왔었어요. 네. 저는 그게 몸살인가 싶어서 체온을 확인했었는데 체온은 37.3 도였고요. 네. 자가 진단의 고열 기준이 37.5 도였는데 어. 좀 혹시나 싶어서 1339번 보건소에 문의 전화를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바로 보건소에서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 안내를 받았고 네. 예약해서 검사를 진행했었어요. 음. 그 검사하는 과정은 어땠나요? 어 일단 저는 드라이브 스루라서 차를 탄 채로 진행이 됐었고 네. 앞에서 이제 간단한 설문조사하고 이제 음.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요. 네네. 그냥 긴 면봉으로 코 깊숙한 곳까지 좀 쑤시고 목에 어. 넣어서 검사를 했는데 네네. 시간은 한 5분 정도 안쪽이었던 것 5 같습니다. 분 정도. 그 모든 이제 네. 과정들은 다 차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그러면 그 검사 결과는 뭐 바로 네. 나오던가요? 아니면 좀 기다리셨나요? 바로는 아니고 하루 네. 뒤 저녁 정도에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네. 그때 인제 양성 판정이라고 결과가 네. 나온 거죠. 네. 네. 어 그때는 또 어떤 기분이셨나요? 사실 이게 당시에 코로나 주된 증상은 아니었어서 코로나일 음. 거라는 좀 생각도 못 하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혹시 모르게 받아봤던 거라서 어 어 엄청 당황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얼떨떨하기도 하고 좀 비현실적인 네네. 느낌도 들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약간 허탈한 얼굴로 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또 분들이요? 네네. 가족이랑 같이 있었는데 아 저는 가족들이 또 감염될까 봐 걱정도 되고 그렇죠. 계속 정신이 없었던 상태였던 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그 통보를 받는 뭐 전화로 통보가 왔나요? 아니면 문자 같은 걸로 오나요? 문자로도 오고 전화로도 안내가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옆에 뭐 지인이나 가족분들이 같이 계셨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전날 검사를 했으니까 저는 네네. 계속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 집에서. 네. 네. 가족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나요? 가족들도 일단 저를 안심시키려고 좀 많이 해 주셨던 것 같고요. 네. 어 어 확실하게 막 기억은 잘 나지 아 않는데 다들 네. 당황스러우셔서 그렇죠. 네네. 그때는 막 이제 바로 보건소에서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음 그냥 정신없이 입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연락 받으시고 병원으로 가신 거는 언제 다음 날 가신 건가요? 아니면 바로 가신 건가요? 연락받고 거의 1 시간 정도 안쪽으로 구급차가 와서 아 저는 네. 바로 이송됐습니다. 네. 입원하실 때쯤은 그러니까 첫날이죠. 입원하셨을 때는 몸의 상태가 더 많이 악화된 상태였나요? 어땠습니까? 오히려 이제 입원할 때는 더 나아진 상태였어요. 네. 그 몸살기가 있을 때가 가장 안 좋은 상태였고 음. 입원할 때부터 그 이후로는 계속 뭐 특별하게 아프거나 한 건 없었습니다. 네. 그 어떤 증상들이 보통 있나요? 이게 왜 독감에 좀 심한 독감이라는 그런 정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어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근데 이제 사람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아 경우에는 이제 근육통만 쪼끔 심하다가 네. 이제 이틀 뒤에는 그것도 다 없어졌고 온도는 그냥 37도 전후로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는 정도였고요. 어 병원에서는 코막힘이나 이제 잘 때 장기침 정도 있었는데 네. 어 달리 뭐 이렇게 이상은 없었고 주로 이제 계속 지속됐던 거는 냄새를 잘 못 맡는 거 아 이것만 좀 그렇습니까? 지속됐었어요. 아 네. 후각이 그 좀 마비되는 듯한 느낌인가요? 네, 느낌은 따로 없는데 코가 완전히 이제 냄새를 못 맡게 됐었어요 아 한동안. 그렇군요. 네. 네. 병동 생활이 참 죄송한 질문이지만 네. 이제 어쨌든 건강하게 완치를 하셨으니까 병동 생활을 좀 생각해 보시면 네. 어떠셨습니까? 며칠 계셨나요, 총? 이제 병원에서는 한 14일 정도 맞아요. 한 12일 정도 있었고요. 이제 네네. 생활시설 치료 시설로 옮겨서 이제 며칠 더 있었습니다. 아. 어떤 치료를 받으셨어요? 계속 주사를 꽂고 있다거나 이런 건가요? 아니요. 주사 이런 거는 따로 없고요. 네.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음압병실이어서 이제 간호사 선생님들이 막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가 좀 불편해서 네네. 주로 이제 스스로 혈압이나 체온이나 뭐 산소 포화도나 이런 거를 체크해서 유선으로 알려주는 형태였고요. 네. 문진도 이제 유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어. 생활치료 시설에서는 이제 앱이나 카카오톡 영상 통화로 그렇게 문진을 했습니다. 네. 블로그 보니까 직업이 심리 상담사이시더라고요. 네. 네. 지금도 그 직업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네, 계속 같은 직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심리 상담사 이 활동을 하시다가 이렇게 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처하게 되신 건데 네.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치료 기간 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굉장히 좀 네.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안에 계셔 아. 보니까 인제 다른 환자분들도 만나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던가요? 네. 이제 제가 있던 곳은 좀 경증 환자 있는 곳이어서 네네. 이제 다들 이제 움직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음. 근데 아무래도 입원 기간 동안 좀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은 있었어요. 네. 어 근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좀 들었고 좀 곳곳에서 계속 도움을 주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음. 지금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이제 네. 오히려 확진자에 대한 좀 악성 댓글 이런 걸 좀 이렇게 보거나 이제 눈총 때문에 좀 힘들었던 부분이 조금 더 컸었는데 네. 그에 반해서 좀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마음을 좀 내어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음. 안정을 좀 나중에 많이 찾았습니다. 병원에서 많은 도움 주변에서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네네. 심리적인 치료 같은 것도 같이 병행이 됐습니까? 어 이제 안내를 받긴 했는데 제가 직접 받지는 않았었어요. 아 네. 네. 이제 입원하고 나면은 이제 트라우마 센터에서 관련된 내용이나 검사나 이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들을 한 이렇게 책자 같은 걸 나눠 줘서요. 네. 그걸 통해서 좀 확인해 보고 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신 거죠? 아, 네. 지금 건강합니다. 네. 일상으로 돌아온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쁨이었을 텐데요. 네네. 아시겠지만 내일부터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 네. 제 그동안 힘드셨고 또 꼼꼼하게 일지를 쓴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좀 해 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음
가능하면 좀 공식적인 발표와 지침을 신뢰해 주시고 이제 불안 때문에 마음이나 삶의 다른 부분들이 좀 망가지지 않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좀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은 좀 이상하거나 나약한 건 아니니까요.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학회에서 수련받은 심리 전문가들이 좀 음.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네.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도 7 월까지 네. 이제 무료 상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생활 방역 과정에 천천히 일상이 계속 회복되고 있는 만큼 마음의 회복에도 좀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를 좀 남겼으니까 이런 흉터가 남지 않으려면 오랜 음. 시간 좀 꾸준히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지원 님이 문자 주셨어요. "제 지인도 격리 시설에 갔었는데 외부와 단절되다 보니까 엄청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네. 힘든 일 겪으셨지만 잘 이겨내셔서 다행이네요." 이렇게 응원 문자 함께 아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블로그에 꼼꼼하게 기록한 블로거 리베라 님을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